감정이나 성격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학습이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감정들, 생각들, 공포의 감정 이런 것까지도 다 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학자가 있어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이 있었어요. 엘버트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한 게 있었는데 공포가 학습이 되나 안 되나를 시험한 적이 있었어요. 힌지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망치로 큰 소리를 내서 엘버트가 경기를 했던 거죠. 사실 너무 놀랬던 거죠. 소리가 쾅쾅 크게 나니까. 털실이라든가 토끼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공포 반응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엘버트가 결국에는 6살 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버트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원래 수두증이 있었다. 원래 병이 있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이런 실험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이 엘버트가 그 당시에 간호사의 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이 본인의 아기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었던 거예요. 이 왓슨은 건강한 아이를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병원 자료를 찾아보면 이 아기한테는 수두증이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실험 후에 후속 소고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아기가 사망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왓슨의 이 엘버트 실험으로 인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엔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중립적인 자극이 반복적인 무조건적인 자극과 결합이 되면 그 자체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또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실험의 예는 파블로프의 개실험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다음에 지난 주말에 제가 가끔 풋살을 운동 삼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풋살을 한동안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나가서 같이 게임을 뛰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던 게 20대 선수들하고 40, 50대 저희 아줌마들이 경기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무리한 경기를 진행을 한다. 이건 우리가 보나마나 졌다. 그리고 거기는 이 팀플레이가 너무 잘 돼 있고 감독님, 코치님도 너무 훌륭하신 옛날에 국가대표 하셨던 분들이 감독 코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동네 풋살이거든요. 아줌마들끼리 막 그냥 매주 막 좁은 공간에서 엄청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풋살을 정말 재밌어하는 이 아줌마들인지라 일주일에 2-3번, 3-4번까지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저희가 2시간을 게임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아줌마들이 6-4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저렇게 파릇파릇한 20, 30대, 20대가 거의 다수였어요. 20, 30대를 저희 40, 50대 아줌마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죠. 그런데 어저께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분들이 그 상대편이 팀플레이 하는 거 보면서 많은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의 뭐 방어 기제나 뭐 심리학적인 의식, 무의식으로 하시는 행동들 막 이런 거 보니까 또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몸에 근육통이 있어요. 보통 때 운동을 안 하고 제가 요즘에는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쓰다 보니까 그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가볍게 헬스를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게 저의 기초 체력을 지금 다지는 전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제가 그 경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아줌마의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악바리 근성. 제가 어저께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 왓슨이 엘버트한테 한 실험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어린 아기를 상대로 실험을 했다는 점과 이 어린 아기가 정상일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은 많지 않아요. 90% 이상이 수두성 환자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후 9개월 만인 아기를 실험을 대상으로 한 것도 논란이 엄청 됐지만 수두증이 있는 환자를 했다는 게 이중적으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소고 자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사후 조치 이런 거를
계속 추이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6살에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이 실험을 했던 거에서 얻었던 결과는 뭐였냐면 성격이나 감정은 그 전까지는 본능이나 무의식으로 간주가 됐었던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왓슨이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으로 된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왓슨으로 인해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이 왓슨이 어떤 유명한 말을 했었냐면 나한테 건강한 아이 10명을 주면 나는 그 아기들을 변호사도 만들 수 있고 의사도 만들 수 있고 도둑도 만들 수 있고 거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심리학에서 감정이나 공포, 성격 이런 거는 다 학습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너무 위험한 실험은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소거 작업 없이 이런 실험 자체를 했다는 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엘버트가 흰지나 모피, 털실, 토끼 막 이런 것만 봐도 경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게 있을 때 그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상처를 입은 어린 아기들은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본인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되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이거는 그 얘기를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담았다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고 퇴근할 때까지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아들을 봐주고 계셨었어요.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그거를 되게 자주 시켜줬던 거예요. 애가 맛있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면 애는 항상 밥을 다 먹은 상태였고 제가 그 애를 데리고 집으로 퇴근하고 이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짜장면 좋아하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짜장면 되게 좋아하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엄마 나 짜장면 좋아하지 않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짜장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사실 짜장면을 맨 처음엔 좋아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도 짜장면을 시켜줘서 그 다음에는 토가 나올 것 같은데도 그거를 싫다는 말을 못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나한테 사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하지 왜 그 당시에 얘기를 못하고 이제서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철이 빨리 들은 거예요. 엄마는 직장에 가 있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를 봐주시는데 거기다가 내가 짜장면 먹고 싶지 않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엄마 아빠 의견은 애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집에 있는 반찬에다 아무 밥을 줘도 되는데 당신들이 있는 돈으로 짜장면을 시켜줬던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의 의견과 애의 의견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의 방법과 애의 표현의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얘기를 초등학교 때 해줬으면 엄마가 너무 좋았을 뻔했다. 네가 그 얘기를 여태껏 가슴에 묻어두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은 정말 그렇게밖에 전개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너가 지금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럼 엄마는 그렇게 네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온 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이 그때 저랑 나눈 얘기를 지금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애가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를 보느라고 초등학생이 짜장면 먹기 싫어요 이렇게 편한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게 저는 정말 그때 가슴이 무너졌었어요. 진짜. 지금은 저희 아들이 가끔 와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을 되게 그리워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해준 나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물로 12첩 반상 수라상을 차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그 밤새 24시간 하는 슈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4시에 가서 시장을 봐갖고 왔어요. 7시 반까지 그 나물을 정말 10가지도 넘게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을 이 6명이 앉는 식탁에 쫙 차려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보더니 눈이 이렇게 동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밥을 먹을 때, 아, 네가 어릴 때 짜장면 그게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나서 오늘 이걸로 퉁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또 바로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퉁 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모르는 상처를 아이들은 정말 많이 받고 자라더라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엘버트처럼 이렇게 정말 알지 못하게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상처가 사실 치유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모들의 과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정중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한테 사과를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바로 사과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성격도 아니고,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본인이 여러 번 생각하고 한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아주 바로 사과를 해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죠. 부모와 자녀분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대화의 단절, 그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차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나 커서 뭔가가 뾰족뾰족한 내면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되짚어 보면 분명히 그분 안에 전의식이나 무의식에 담겨져 있는 어떤 상처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공부하면서 이런 기록을 하나하나씩 지금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저도 공부도 하고, 또 저보다도 이런 쪽에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전혀 접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거라도 알고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채널명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이 채널명을 바꾸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채널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수가 1000단위에서 100단위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제가 상업적으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축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